누군가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그 사람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종종 비밀을 털어놓곤 하죠. 나 사실 내가 펭수야. 흑돌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 친구한테 비밀을 공유할 수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친해지기 참 어려운 친구 나라 일본과의 비밀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무슨 얘기할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지소미아 얘기입니다.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엄청 난리죠. 되게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협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소미아가 뭔지부터 짚고 가보죠.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줄임말인데 동맹끼리 비밀을 제공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는데 체결되자마자 응탄핵. 당시에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간의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지구가 둥근 탓에 우리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고 일본은 자기 쪽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발사 순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체결이 되긴 됐어요. 서로 2급, 3급 군사기밀을 공유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는 주로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감청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를 공유했고 일본은 위성과 레이더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해왔죠. 네, 올해 이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엄청 시끄럽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은 보류가 됐죠.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둘 사이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어느 한쪽이 한 발 뺀 모양이긴 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소미아 건을 두고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지소미아가 안보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선 어느 쪽이 원인 제공을 했는지부터 보죠.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쪽의 책임이 큽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표하면서 그 근거로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안보에 활용할 정보를 공유하는데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랑 어떻게 정보를 교류하겠어요? 자, 그럼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2012년에 지소미아 협상이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양국은 지소미아 짝퉁 티사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소미아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중간에 미국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하죠.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말고 티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 예전보다 정보 공유가 좀 번거로워지기는 하겠죠. 세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종료가 유예된 데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그만큼 지소미아 문제는 한국,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의 안보 협력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난제입니다. 저 역시도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발 답 좀 같이 찾아주세요. 거기서 굶고 있지 말고.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